자, 두 분이 직접 회사 소개를 살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승민 대표님, 블루레오는 어떤 회사일까요? 네, 블루레오는 스스로 양치가 어려운 장애인이나 환자,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누군가 대신해서 양치질을 해줄 수 있는 전동 흡입 칫솔이라는 제품을 네.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회사고요. 2016년 법인 설립해서 이제 만 5년이 다 돼가는 스타트업입니다. 네, 2014년도에 저희가 KC 스타트업 페스티벌에서 수상을 하고 한 1년 반 정도 창업 준비를 한 다음에 창업을 그렇게 했는데 벌써 5년이 지났네요. 네.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시는 시간이었겠지만 그 사이에 정말 또 어떤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또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잠시 후에 또 자세한 이야기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손호정 대표님 스마트솔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실까요? 네. 저희는 집에서 가정에서 치아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센서를 이용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치과의 접근성이 매우 좋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치과에 자주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지만 해외에는 그렇지 못한 곳들도 많고 네. 그리고 아이들의 또 치과에 대한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이 집에서 좀 친근하게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승민 대표님은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아이디어를 떠올리셨다고요? 네. 사실 대학생 시절에 학교 근처에 있는 장애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한 게 2009년도, 10년도였어요. 그 당시에 발견한 모습을 보고 저는 이제 공대 출신인데 단순히 스케치를 해보고 찾아보고 기술 같은 것들을 없길래 단순히 그 당시에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을 했던 것이 계기가 됐었고요.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한 4, 5년 정도 지나서 다시 그곳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을 때 우리 세상은 스마트폰도 생기고 삶의 변화가 정말 많이 느껴졌었는데 장애인복지관 안에서의 어떤 삶은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도 만들어 봐야 되겠다. 나라도 이 제품을 만들어서 좀 편해지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블루레오 회사 소개를 인터넷으로 좀 검색을 해봤는데 가장 먼저 영상에 뜨는 말이 작은 기능 하나가 삶에 큰 차이를 만든다라는 말이더라고요. 이 대표님의 생각을 어떻게 보면 좀 함축해 놓은 말인 것 같은데 또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셨다니까 또 아이템이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손호정 대표님은 치아에 좀 어떻게 관심을 이렇게 갖게 되셨나요? 저는 아빠가 워낙 이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치과를 굉장히 자주 가셔야 됐고, 그다음에 회사에서도 해외 지사장 파견을 이제 명을 받으셨었는데 아빠가 치과에 가는 게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그걸 거절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사람의 인생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남편도 이가 별로 안 좋았고 저도 이제 치아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빠가 이가 안 좋으시니까 저도 걱정을 많이 했고 가족들이 다 치아가 안 좋은데 또 아이가 태어나니까 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빨리 확인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런 장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이 사람에 대한 관심과 좀 따뜻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런 아이템이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두 분처럼 그동안 없던 어떻게 보면 최초의 것들을 시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도 좀 들 것 같아요. 혹시 나만 필요한 건가?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할까? 니즈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었을 때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를 위한 제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나 또 활동보조인분들이 이런 게 참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듣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3자를 위한 제품을 만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다만 이게 과연 시장에서 시장성이 있을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고민을 저희가 경진대회를 통해서 시장성을 한번 검증받아보자. 이런 취지로 공모전을 좀 많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댓글을 쭉 보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좀 어리석은 질문을 드린 것 같네요. 치과 너무 무서워요. 치아도 유전적인 영향이 있군요. 저도 얼마 전 엄마 유전으로 이가 약한 편이에요. 치아가 안 좋으니 너무 스트레스. 이 치아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군요.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이런 생각이 드셨던 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이 출시한 제품들, 이 기존에 없던 제품인데다가 건강과 관련한 것들이다 보니까 이런 효과나 안전성을 검증받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손수정 대표님? 사실 이게 의료기기로 들어가면은 인증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저도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의료기기 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절차 자체가 매우 어려운데 여태까지는 집에서 측정을 하는 장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실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만 이걸 인증이 기존에 같은 제품이 없다 보니까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을 모두 거쳐가지고 제품을 출시하면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제품이 나오기 어렵겠더라고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B2B 사업으로 풀어보려고 여러 기관들을 방문을 했을 때도 그 기관들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할 때 의료기기 인증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제약이 많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험회사랑 협업을 했을 때 이걸 사은품으로 제공을 한다던가 그랬을 때 의료기기 인증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제약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냐 그런 것들을 많이 피드백을 받아서 좀 더 이거를 분야를 나눠가지고 의료기기 인증이 필요한 장비로 가는 파트도 준비를 하고 그렇지 않은 파트도 동시에 준비를 하면서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쪽을 동시에 좀 진행을 하면서 좀 돌파구를 찾으신 것 같은데 이승민 대표님, 손호정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내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서 아 맞아 나도 정말 저 고민 많이 했었어 라는 느낌을 주셨는데 또 같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저희도 사실 의료기기에 흡입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석션 디바이스는 모든 국가에서 다 의료기기에 해당이 되는데 전동 칫솔은 또 의료기기가 아니거든요. 헤어드라이기처럼.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동 흡입 칫솔은 석션기 같기도 하면서 의료기기 같기도 한, 그러니까 전동 칫솔이라는 일반 공산품 같기도 하면서 석션기 같은 의료기기 컨셉도 있어서 네. 이게 의료기기일까 아닐까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군데도 정말 많이 만나보고 참 그런 어떤 고민에서는 공통 분모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정말 그게 한 1년 걸린 것 같아요, 저희도. 네. 결코 짧지는 않은 네. 시간이었네요. 그래서 손호정 대표님은 또 좀 미국에 먼저 노크를 네. 해보셨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조금 접근할 때 한국은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많이 취하는 반면에 미국은 본인들이 이 시장을 선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도 있겠지만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허가내주는 데 있어서 좀 더 개방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다른 많은 기업들이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실 때 먼저 FDA 승인을 받은 후에 식약처를 승인을 받는 게 같은 자료들을 가지고 승인받기가 좀 더 수월하다는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FDA 만약에 승인을 받게 된다면 FDA 쪽을 먼저 받는 쪽으로 준비를 해야겠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댓글을 하나 보니까 김성만 님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아무래도 스타트업 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의료기기 관련한 아이템들을 또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의료기기인 것과 아닌 것이 나누어지는 좀 특별한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이 두 분은 오랫동안 고민해온 만큼 이런 기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먼저 하셨으니까 아, 먼저. 네. 사실 가장 빠른 방법은 기존에 이제 나와 있는 제품을 찾아보는 건데요. 네. 아무래도 선행 유사 제품이 의료기기라면 우리 제품도 의료기기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반대의 경우인데 저희처럼 이 기존에 있었던 제품은 없지만 비슷한 제품이 전동 칫솔과 석션기였던 것이고 그럼 이 중간 접점에 있는 저희 제품은 무엇일까? 이제 식약처에다가 민원 신청을 하면 답변을 주는데 그 민원 신청을 결코 쉽게 하면 안 되고 정말 많은 컨설팅을 받고 많은 준비를 해서 정말 내가 이거 의료기기로 받고 싶어서 민원을 내는 것인지 혹은 의료기기를 안 받고 싶어서 내는 것인지를 먼저 판단을 잘한 다음에
있으면 약간 의도한 대로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물어보기까지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군요. 네.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이 초록창 지식인에 묻듯이 그냥 띡 누르면 안 되고 네.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네. 추구하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먼저 명확히 한 네. 후에 또 질문을 던져야 원하는 답변을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답변을 또 해주셨는데요. 이 제조업 분야에 도전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이 두 분의 아주 짧은 답변만으로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성과는 그만큼 또 빨리 나오지 않는 분야가 또 제조업 분야잖아요. 또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조업 분야에 도전하면서 좀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거였나요? 처음에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하실 때 대부분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께서 제조업에서 장비가 나오기까지 3년이 걸린다는, 3년이 정말 빠르게 진행하면 3년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한 그 인식을 깨려고 저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에 창업을 한 이래로 지금 2년 차에 거의 2년 막바지에 가고 있는데, 해보니까 저는 그보다는 더 빨리 낼 수 있겠다는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게 제조 자체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과정이 꼭 필요한 과정들,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빠르게 가려고 하면 그만큼 시행착오를 더 많이 겪게 돼서 오히려 돌아가는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조금 제조업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길게 보고 시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도 지금 해보니까 3년 정도 됐을 때 딱 제품이 나오겠구나 하는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육각이 나온 상태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왜 많은 분들이 3년이라는 평균적인 네. 소요 시간을 잡았는지 이해하게 됐다라는 답변을 해주셨네요. 그게 평균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최소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되고, 네네. 정말 열심히 빠르게 진행하면 3년 만에 나오는 거고, 이걸 좀 더 신중하게 더 이제 고도화시켜서 가려고 하면은 그보다 더 길게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대표님은 어떠세요? 정말 똑같은 의견인데요. 네네.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투자자들이 왜 제조업 스타트업에 투자를 꺼리는지 어쩌면 가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제조업이라는 게 너무 어렵고 투자를 하고 나서 1, 2년 뒤에 뭔가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지켜봐야만 하고 그런 점에서 결코 쉽지는 않더라.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빨리 가려고 하지 않고 처음부터 길게 보고 호흡을 좀 깊게 들이쉬고 가면 어쩌면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승민 대표님은 그럼 제품이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소요되셨나요? 사실 저희가 비로소 제대로 된 제품이 나왔다. 3년 반 정도 걸렸고요. 네. 뭐 사실 제품을 출시를 빨리 했었습니다. 빨리 했었는데 저희는 출시하자마자 출시해서 이제 나갔던 제품들을 전부 다 자발적으로 회수를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의료기기 연구소, 그러니까 인바디라는 이제 회사의 연구소 소장님 출신을 이제 스카웃을 했는데 그분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판단이 품질 내지 신뢰성이 부족하다. 그런 판단이었고 저희는 이제 스카웃 회원 만큼 그 판단을 존중하고 전부 다 나갔던 제품을 회수를 해서 전략 폐기를 하고 개선된 공정, 개선된 부품으로 다시 만들어서 고객한테 전달을 했고요. 그 와중에 100% 모든 바이어들이 다 오케이를 해줬어요. 다 돌려주고 개선해서 이제 가져다 주는 거를 당연히 no problem이라고 해서 대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 시행착오 끝에 또 이렇게 자식 같은 네. 제품이 출시가 된 것 같은데요. 손호정 대표님은 제조업 쪽에서 직장 생활하신 경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스타트업 기업을 이제 창업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저는 치과 쪽 장비 만드는 업체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사실 그 당시에는 입사할 때는 스타트업이라는 말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잘 모르고 이제 취업을 했었는데 그 한 회사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 회사가 어떻게 진행이 돼가는지를 좀 옆에서 굉장히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매우 큰 도움이 됐고 창업하면서 그 경험들이 제가 지금 창업해서 진행해 나가는데 매우 큰 재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7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셨으면, 사실 다른 새로운 분야에 뛰어든다는 게 되게 어려울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딱 7년 차예요. 아, 네. 제가 딱 7년 차여서 네. 지금 저한테 당장 다른 분야에 도전해봐 라고 하면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좀 확신이 있으셨나요? 사실 제가 창업을 할 때는 확신이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이거를 다른 사람들도 필요로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학생 창업 유망팀 300에 참여를 했을 때 이렇게 저희는 스티커를 받는 형식으로 해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는 게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분께서 이거 혹시 지금도 살 수 있냐? 아버지께 선물해 드리고 싶다. 그런 얘기를 피드백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소비자들을 만났던 거를 계기로 사실은 이건 나한테만 필요한 게 아닌가? 우리 가족들이 너무 이제 이가 약했으니까 우리 가족한테만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창업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